계속해서 제 음악이 나갔잖아요. 지금도 철봉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때 이제 경기할 때 보니까 이런 광배나 네. 이런 코어의 힘이 어마어마하시. 그래서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시기 때문에 박싱 선수는 아니지만 복싱에서도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신 거고 그 음악도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난 첫 번째 음악 그 예술가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선생님의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이제 지금 요 이제 흐르는 요 음악인데 네. 저는 그 뭔가 굉장히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경험에 의해서 요 음악도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진짜 느껴져요. 그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굉장히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이 느껴진다라는 건 진짜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그런 운동 격투 그것도 하시지만 아티스트로서도 진짜 그 엄청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아티스트적으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본인을? 일단 운동을 하기 전부터 예. 평생을 음악만 했고 저희 어머니도 음악하세요? 네, 피아니스트셔갖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치면서 제 격투 팬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예. 삶을 살아왔는데 네. 지금도 외모가 좀 이렇지만 항상 조그만 어린 시절부터 혼자 맨날 염색하고 탈색하고 막 꾸미면서 뭐 어른들은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이겨내면서 이렇게 막 자신을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보고 꾸며보고 되게 공연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바로 공연을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 미디어에 있는 그런 뮤지션이랑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나도 미디어에서의 뮤지션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군대도 가고 네, 갑자기 격투기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또 되게 저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고 이른 시간에 격투기도 음악도 다 그냥 계획대로 잘 하고 있어서 아기 때부터 다 주변에서 당연한 듯이 아티스트로 저를 불러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난 아티스트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작곡이나 이런 건 어떻게 영감을 어디서 혹시 얻으시나요? 많은 작곡가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갑자기 그렇죠, 오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오니까 항상 요새는 우리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냥 녹음기 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멜로디 같은 거 짤 때는 그냥 흥얼거리면서 화장실에서도 바로 뭐 녹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비트 메이킹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제 계획대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몇 년 동안은 다른 비트 메이커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멜로디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 경기 때 계속해서 제 음악이 나갔잖아요. 지금도 그게 아직도 그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 이제 외국 팬들도 제가 그 작곡한 그 음악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마다 나오고 중간 쉬는 시간도 나오고 거기 이제 세뇌용 음악이라고. 그렇죠. 제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선생님이 만든 거라고. 맞아요. 그 제가 지금 그 굉장히 궁금했던 게 그 선생님 영상을 보면 막 철봉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웨이트하고 다른 거죠? 전혀 다르죠. 그러면 선생님은 웨이트는 따로 이렇게 막 그런 거는 안 하시죠? 네,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때 이제 경기할 때 보니까 이런 광배나 이런 코어의 힘이 어마어마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훈련이 되는 건가요? 반 정도는 그냥 저희 가족들 선천적으로 그냥 다 좀 그렇고 저만 좀 작아요 오히려. 저희 아빠도 동생도 할아버지도 항상 더 큰 근육량을 갖고 계셨고 저만 좀 작은 스타일이고 나머지 반은 노력으로 만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맨몸 운동하는 막 체조식 훈련을 많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걸 되게 오래 한 줄 아시는데 그거 한 지 저도 얼마 안 됐고요. 독학으로 그냥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뭐 영상 보면서 신기해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반드시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체형이랑 이런 게 불리하게 태어나서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제가 맞서 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의 경지에 이제 오를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거가 제 코어를 강하게 해준 거는 되게 일부분이고 제일 큰 부분은요 제가 아무래도 되게 체급이 작고 몸이 작은 선수다 보니까 저는 항상 헤비급 선수들이랑만 많이 스파링을 해왔어요. 뭐 횟수로 따지면 18년이라는 시간을 무거운 선수들이랑 스파링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어가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사실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높은 퍼포먼스 그게
이번 경기에도 진짜 그게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항상 그래요. 뭐 실전에는 뭐 어떤 무술이 최고다, 어떤 무술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이제는 무술을 제일 먼저 전달한 게 특전사였는데 그때 6개월 동안 제가 거기서 그 이제 특전사 분들하고 이제는 그런 거를 알려드렸어요. 네. 그때 제가 항상 뭘 얘기하냐면 이 기세를 항상 얘기했거든요. 기세. 예, 기세. 우리가 이제 개들도 싸우기 전에 자기가 안 밀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기세. 근데 그게 그 실전에서는 사실 이제 기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선빵이 70%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하고 그 김일건 선생님하고 딱 했을 때 사실 이분은 이제 복서고 선생님 복서가 아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주눅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네. 딱 했는데 와 그런 게 하나 없더라고요. 0.1도 없더라고요. 근데 높은 퍼포먼스가 확실히 선생님의 인생 전반에 뭔가를 다 향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의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선생님은 2022년에는 어떻게 좀 활동 계획이 또 따로 있으세요? 2022년. 내년이죠? 네. 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일단 시합을 하면서 12월 초반이 끝났고 바로 끝나고 제 생일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제가 시합 때 선생님은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몸살이 심해서 네, 되게 심하셨죠. 시합을 포기를 해야 되나 계속 많이 그러고 심하셨죠. 있다가 예. 저는 그걸 믿거든요. 부상이 생기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뭔가가 그런 게 있다고 있습니까? 믿어서 저는 계속 시합 때마다 경험했어요. 발목이 골절된 상태에서 한번 시합을 했더니 여기가 너무 약하니까 다른 게 세지고 훨씬 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게 생긴다고 믿어서 이번에도 열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코로나 아닌가? 거의 뭐 너무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후각 미각 없어졌고 화장실 막 기어서 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 시합을 한다고? 그럼 만약에 하면 초능력이 생길지도 몰라 했는데 시합 시작하자마자 컨디션이 너무 괜찮아지는 거예요. 시합 끝나고 바로 기절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근데 무리를 해서 그런지 생일도 너무 확 지나갔고 이제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내년인데 제가 올해 이제 초중반에 심야신당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신내림 받으신 배우 선생님께서 사주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2022년은 예. 케빈의 해가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저는 이 한국의 정서를 잘 알잖아요. 한국의 문화도 잘 알고 그래서 속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제가 네. 미국에 있으면 모를까. 네. 한국 분들은 과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알면 좋겠지만 예.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는 믿고 일단 지금 당장은 저희 엄마랑 처음으로 피아노 곡을 하나 만들어서 네 제가 시합 입장곡으로 썼던 힙합 그거 진짜 좋았어요. 그거 선생님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힙합 곡으로 제가 전 곡을 다 영어로 하다 보니까 요새 한국 힙합 보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지만 오리지널로 미국에서 이런 흑인들이랑 랩 배틀 하던 사람이 있다 아직도 있다 약간 올드스쿨이지만 처음으로 힙합 앨범을 냈던 거고 이제는 다시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조용하고 되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피아노 곡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 곡에만 일단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뭐 저 영화 매니아이기 때문에 예. 뭐 하루 종일 영화 봅니다. 그러시구나. 아유 이렇게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아하고 선생님 그 어떤 퍼포먼스, 의식, 명상 하시는 거 음악 다 정말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계속 잘 되시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케빈 박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스페셜 매치에서 첫 번째 경기를 하셨던 그 백대현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사우스포의 경기를 하시고 어떻게 케어를 시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